형이 어머니 집문서를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이 끝난 지 딱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형이 발인이 끝나기 무섭게 나타나 서랍장을 뒤지고 사라진 겁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어머니 몸이 채 식기도 전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형이 법원에 상속 분할 신청까지 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평생 처음으로 형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밝혀진 날 저는 형 앞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려 합니다. 저는 김민수입니다. 올해 53이고 서울 외곽에서 작은 인테리어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말이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누군가한테 털어놓은 적이 없습니다. 가족한테도 친구한테도 그냥 혼자 삭혔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 이걸 한 번은 꺼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앉았습니다. 우리 집에는 형이 한 명 있습니다. 김진수, 저보다 3살 위입니다. 어릴 때 형은 제 영웅이었습니다. 운동도 잘했고 공부도 곧잘했고 아버지가 형을 볼 때 눈빛이 달랐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때는 그게 부러우면서도 당연한 것 같았다. 장남이니까, 형이니까.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어요. 그 이후로 형이 집안의 기둥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진수가 있으니 괜찮다. 그런데 형이 30 중반이 넘어가면서 뭔가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한다며 돈을 빌렸다가 못 갚는 일이 생겼고 연락이 뜸해지더니 어느 날부터 전화를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기일에도, 어머니 생신에도, 어머니가 큰 수술을 받던 날에도 형은 없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어디서 뭐라고 사는 걸까? 아니, 사는 건지조차 모르겠다. 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밥상을 차릴 때마다 형 자리를 비워뒀습니다. 저는 그 자리가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니, 형 그냥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세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그래도 형제인데 언젠간 돌아오겠지. 속으로 생각했다. 무슨 돌아와. 10년이야, 10년. 그 사람은 우리 가족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음속으로 형을 이미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새벽 2시 어머니 혼자 집에 계시다가 쓰러지신 걸 아침에 이웃이 발견했습니다. 저는 전화 받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문 앞에서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얼마나 나쁜 건데. 얼마나 나쁜 거냐고. 저는 그날부터 병원에서 살았습니다. 병원에서의 한 달은 길고 무겁고 외로웠습니다. 낮에는 일을 나가야 했습니다. 인테리어 현장을 놓칠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야 병원비를 댈 수 있었으니까요. 속으로 생각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 내가 저녁에 올게. 저녁이 되면 다시 병원으로 왔습니다.
간병인을 쓸 형편이 안 됐습니다. 제가 직접 했습니다.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몸을 닦았습니다.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의식이 돌아올 때면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꼭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야, 형 미워하지 마라. 저는 그 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말이 먼저 나와요? 형이 뭘 했다고? 형이 여기 있기나 해요?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미워 안 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병원비 고지서가 쌓여갔습니다. 처음엔 제 통장에서 냈습니다. 그 다음엔 적금을 깼습니다. 그 다음엔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형이 있었으면 반이라도 나눌 텐데. 그 인간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데. 어머니 상태는 좋아졌다가 나빠졌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들어오세요. 저는 직감했습니다. 어머니 손이 이미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저를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왜 형 얘기를 안 하세요? 형이 보고 싶으시면 보고 싶다고 하세요. 형이 밉다고 하세요. 왜 그 말을 못 하세요? 저는 어머니 손을 놓지 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어머니 친구분들, 제 지인들 다 합쳐서 20명 남짓이었습니다. 형 연락처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형이 올 거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인을 하루 앞둔 밤 장례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누구지? 이 늦은 시간에. 그 사람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반쯤 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소리, 민수야.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형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나타난 형이 그날 밤 무슨 말을 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은 천천히 영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사진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뭐야? 뭘 기대하고 온 거야? 이제 와서 그 얼굴로 뭘 보러 온 거야? 저는 참지 못하고 다가갔습니다. 지금 와서 뭐 하는 거야? 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계실 때 어디 있었어? 전화 한 통 없더라. 장례 끝나면 그냥 가. 장례식장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친척 어른 한 분이 제 팔을 잡으셨습니다. 민수야, 진정해.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진정하라고요?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에요. 뭘 진정해요? 형은 한참 있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나 어머니 마지막 못 봤다. 그건 형이 선택한 거야. 그날 밤 형은 장례식장 한 귀퉁이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불편해서 일부러 다른 쪽만 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왜 저렇게 앉아 있어? 뭘 바라는 거야? 용서라도 받으려고? 어림없어. 발인이 끝난 뒤 형이 저한테 왔습니다. 집에 잠깐 가자. 왜? 할 얘기 있어. 솔직히 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집을 정리해야 했기 때문에 어차피 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택시를 탔습니다. 형과 나란히 앉았는데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옆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이 제 형이 맞는지 싶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그만큼 컸습니다. 어머니 집에 들어섰습니다. 작은 24평 아파트. 어머니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억지로 참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어머니, 저 왔어요. 형도 왔어요. 10년 만에. 그런데 형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말했습니다. 집문서 어디 있어? 저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 형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집문서. 속으로 생각했다. 이 인간이 지금 제정신인가? 방금 어머니를 땅에 묻고 왔는데 첫마디가 집문서야?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형 미쳤어? 지금 그게 할 말이야? 형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이니까 형제 둘이 나눠야지. 저는 그 순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누가 냈는데? 한 달 동안 간병 누가 했는데? 10년 동안 어머니 생신 누가 챙겼는데? 형이 뭘 했는데? 형이 뭘 했냐고. 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법적으로는 반이야. 저는 형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말 그대로 문을 열고 나가 한마디 했습니다. 형은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어머니, 저 사람이 형 맞아요? 저게 맞아요? 어머니는 저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 어떻게 해요? 혼자 어머니 집을 정리했습니다. 옷가지를 챙기고 그릇을 싸고 오래된 앨범들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앨범에서 어릴 때 사진이 나왔습니다. 형과 제가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 형이 저를 업고 있는 사진, 어머니가 형과 저 사이에 서서 웃고 있는 사진. 속으로 생각했다. 이때는 좋았는데, 이때는 우리 가족이었는데.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박스에 넣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 정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시던 서랍장 맨 아래 칸 열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집문서가 없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설마 그 인간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형 번호를 눌렀습니다. 10년 동안 연결이 안 됐던 번호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연결됐습니다. 형, 집문서 가져갔어? 형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응. 속으로 생각했다. 이 인간이 진짜.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집으로 법원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형이 도대체 무슨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손이 떨렸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서. 형이 법원에 낸 겁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진짜 끝까지 가겠다는 거네.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법대로 하겠다고?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봤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민수야, 형 미워하지 마라. 속으로 생각했다 어머니. 이런 상황에서도 그 말을 지키라고요? 형이 법원까지 갔는데요. 변호사 상담을 알아봤습니다. 제가 10년간 어머니를 모신 것, 병원비를 단독으로 낸 것, 이런 게 인정이 되면 기여분으로 반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도 걸리고 돈도 들고 무엇보다 지쳤습니다. 몸도 마음도. 속으로 생각했다. 어머니 떠나보낸 것도 아직 실감이 안 나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그렇게 2주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형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우리 한 번만 보자. 저는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거 보여줄게. 저는 멈췄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어머니가 남긴 거? 뭔데? 뭘 남기셨는데? 동네 작은 카페였습니다. 저는 형과 마주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형이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짙었고 손등에 핏줄이 선명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어디서 어떻게 살았던 거야? 뭘 먹고 어떻게 버텼던 거야? 형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거야.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뭐야 또? 유언장. 저는 픽 웃었습니다. 유언장? 어머니 그런 거 안 쓰셨어. 형이 천천히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 글씨였습니다. 삐뚤삐뚤하지만 틀림없는 어머니 글씨. 어머니가 손 떨리는 게 심하셨거든요. 그 특유의 글씨체였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우리 민수에게. 이 집은 민수 혼자 가져라. 형 미워하지 마라. 속으로 생각했다 어머니. 어머니가 쓰셨어요? 이걸 직접 쓰셨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문서 가져간 거야. 뭐? 상속 포기하려고?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상속 포기하면 그냥 포기하면 되지. 왜 집문서를 가져가? 형이 말했습니다. 그냥 포기하면 세금 문제가 복잡해져. 어머니 집이 작지 않잖아. 내가 일부러 상속 분쟁 신청을 한 건 법적으로 정리하면 내가 세금을 덜 낼 수 있어서야. 저는 그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럼 형이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오해한 거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형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너, 나 싫어하잖아. 그 한마디가 칼처럼 박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건 맞는 말이긴 한데. 형이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은행 송금 내역이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눈으로 따라가다가 멈췄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절반이 형 이름으로 송금되어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뭐야? 형이 냈어? 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형이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10년이 전부 다르게 보였습니다. 10년 동안 연락 안 한 이유, 형이 테이블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 교도소 있었어.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형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기 사건에 휘말렸어. 내가 한 게 아닌데 내 이름이 걸려 있었어. 변호사 선임비도 없었고 결국 실형 받았어. 속으로 생각했다. 그럼 그 10년 동안 형은 감옥에 있었던 거야? 어머니한테 왜 말 안 했어? 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가슴에 그걸 어떻게 얹어? 당신 아들이 교도소 있다는 걸 어머니는 알고 계셨어? 형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셨을 거야. 다 알고도 모른 척 하셨겠지. 속으로 생각했다 어머니. 어머니가 그래서 형 미워하지 말라고 하신 거였어요? 형이 왜 사라졌는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출소하고 나서는 왜 연락 안 했어? 형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뭐라고 연락해? 민수야, 나 나왔어. 이래? 내가 반겨줄 것 같았어? 그건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형을 반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의 저였다면 병원비는 어떻게 낸 거야? 일용직했어. 출소하고 나서부터 어머니 어디 계신지 수소문해서 병원비 계좌 알아내서 넣었어. 속으로 생각했다. 일용직으로 번 돈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장례식은 어떻게 알았어? 형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웃 아주머니한테서 연락 왔어. 어머니가 부탁해 두셨대. 저는 그 말에 멍해졌습니다. 어머니가 형한테 연락이 가도록 이웃 아주머니한테 미리 부탁해 두셨다는 거잖습니까? 속으로 생각했다 어머니. 어머니는 알고 계셨구나. 형 어디 있는지. 그래도 형 기다리셨구나. 밥상에 항상 비워두셨던 그 자리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을 원망하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형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집은 가져.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는 거니까. 나는 필요 없어. 형이 가방을 챙겼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가지마. 가지마. 이제 다 알았는데. 이제 좀 알겠는데. 저는 말했습니다. 형? 형이 멈췄습니다. 밥이라도 먹고 가. 형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10년 만에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형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뜨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된장찌개랑 비슷하다. 저는 그 말에 또 울 뻔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어머니. 저희 지금 같이 밥 먹고 있어요. 보이세요? 형은 그날 이후 다시 연락이 됩니다. 가끔 짧은 문자를 보냅니다. 밥은 먹었어? 일은 잘 되냐? 저는 짧게 답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예전처럼 돌아간 건 아닙니다. 형이 사라진 10년을 없던 일로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유언장 마지막 줄이 이제는 다르게 읽힙니다. 형 미워하지 마라. 그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형이 어디 있는지,
왜 사라졌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어머니. 이제 알겠어요. 왜 그 말을 그렇게 자주 하셨는지.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형이 그날 카페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저는 형을 평생 나쁜 사람으로 기억했을 겁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형을 오해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봤으니까 형이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였지만 형은 그 나름의 방식으로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올바른 방식이었냐고 물으신다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께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오래 곁에 있는 사람이 항상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사라진 사람이 항상 가장 무심한 사람도 아닐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밥상에 항상 비워두셨던 그 자리, 그건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형을 기다리셨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보며 속으로 원망했지만 어머니는 그 자리를 보며 기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